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제주에서 어제 하루에만 항공기 2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돼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오늘도 강풍과 눈이 예보돼 이틀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제주공항에는 밤새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틀째 내려졌던 급변풍과 강풍특보도 조금 전 해제된 상태인데요. 터미널에는 어제 오후부터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제주를 떠나지 못한 승객 9천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좌석 상황을 알아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에서는 예정된 항공편 400여 편 외에 임시편 20여 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 항공편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항공기 운항은 이틀째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과 바람이 잦아들면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공사는 항공사별로 운항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늘길뿐만 아니라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바닷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진도로 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수십 건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갓길에는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밤새 버려진 채 방치됐습니다. 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고 번영로와 평화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장착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주요 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설과 한파에 따라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월동무와 양배추 등 수확을 맞은 월동 채소류의 언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지 채소와 밭작물은 눈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 뺄 도랑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우스 철골과 비닐 파손, 전기 고장에 따른 농작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제주 동부 지역에는 철새 도래지 4곳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비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3월에는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그 용역 내용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2공항 관련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결정됐던 모든 사안이 무효라는 얘기가 진배 없습니다. 그런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시기가 늦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민투표 없이 법 제정만으로 개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저희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 없이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새해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6%나 줄어든 것은 대단히 안 좋은 신호라며 탄핵 인용 절차를 빨리 밟아 이 상황을 끝내는 것만이 제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신년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가 남아 돌 때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영국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손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영국.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돌파했습니다. 10%를 밑도는 우리나라의 5배, 20% 턱 밑에서 몇 년째 머물러 있는 제주도의 2.5배에 이릅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2035년까지 발전 부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How do people benefit from what is now an the only economically rational path forward? This is going to be the future of our energy system, and there are huge opportunities now to be at the forefront of that race of deploying that technology.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급증해 전력이 남아돌 경우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어떤 해법을 마련했을까?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전기 판매 회사. 2015년 설립한 뒤 8년 만에 영국 전기 판매 시장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가입자 700만 가구, 시장 점유율 20%로 급성장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전기 판매 시장의 독점 구조를 폐지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다양한 업체가 등장하면서 전기 요금 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력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는 전기 요금을 떨어뜨려 고객들이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있는 고객들은 전기 요금이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이용하거나 되파는 방식으로 연료비를 7분의 1로 줄였습니다. 클린 에너지 넷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 같고, 친환경 정책에 약간의 기여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영국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 때 전기 요금을 낮춰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so many other ways that will help people save money. So the standard price is lower, but then there are so many ways they can cut their own costs because of our technology and the way that we work with renewables. 영국이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또 다른 해법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전기 요금을 싸게,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곳은 비싸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전기 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이전한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도록 해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화력 발전 중심의 경직된 전력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새로운 해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영국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세호입니다. 횡성군이 봄, 가을 관광지로 각광받는 횡성 호수길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보형 다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끊어진 갑천면 양쪽을 정서적으로 잇겠다는 게 횡성군의 설명인데요. 환경부는 두 차례 협의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횡성 지역 내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연간 13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 횡성호수길에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건 2023년. 횡성호수길 초입이 있는 구방리와 호수 건너편 화전리를 연결하는 도보용 현수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길이 450m에 폭 2m, 총 사업비는 165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는 걸 조건으로 강원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횡성군은 호수 너머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지난 2000년 횡성댐 완공 이후 둘로 갈라진 갑천면을 정서적으로 이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30년 동안 지역이 두 갈래로 딱 정확하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에서 좀 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어줌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양쪽 땅에 주탑을 세우고 물에는 교각 없이 케이블로 연결해 현수교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횡성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사업은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9월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공공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관광 목적이 커 보인다며 양쪽 지역은 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도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고 통행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5년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주장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와서 통행권을 위해서 모두 이 출렁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 환경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없으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횡성군은 환경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산간 지역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도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산간도로인 천백도로와 516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 통제 중입니다. 우회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중산간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장착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1산록도로에서는 대형 차량도 월동장구 장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 고산의 아침 체감온도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눈과 비는 주말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중산간 지역은 최대 8cm, 제주 산지에도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 눈비가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하늘빛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북부 남부 지역 1도, 동부 지역 0도,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 북부 동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7도, 산지 성판악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도 눈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다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2곳만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 본부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제주지역 중소기업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현황 조사 결과 81%가 인력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 계획 미정이라고 답했고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직종은 단순 근로자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경기 동향 조사 결과 도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전달보다 6.6포인트 하락한 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도 53.1로 전달보다 9.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체감 경기 악화 원인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55%,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요인이 25.7%라고 응답했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단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라 마련됐는데 오영훈 지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이며 스포츠센터와 운동 관련 학원, 문화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12,000여 명의 아동에게 7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